굿보이 3화에서 원하지 않던 전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화는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어 보는 맛이 있었는데 3화는 서사가 길어지면서 텐션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었죠. 왜 이런 전개가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5화의 내용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3화에서는 동주의 아끼는 후배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인 경일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동주는 타살을 주장하지만 수사는 자살로 종결되죠. 그리고 경일의 유품에서 시계가 나옵니다. 민주영과 금토끼가 차고 있던 것과 같은 시계였죠. 아직 힘도 없고 증거도 없는 동주는 시계를 보고는 무대뽀 기질이 발동해 결국 아무 증거 없이 민주영을 찾아가 시계를 던지고 네가 죽였지 라며 두들겨 패는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결국 3개월 감봉을 당하게 되죠. 반성의 의미로 형사소송법을 베꼈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민주영, 절대 안 한다는 윤동주, 고소하라며 펄쩍 뜁니다. 그런데 우리 동주지킴이 고만식 팀장은 그걸 대신 베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민주영은 담당 교도관에게 지시해 경희를 죽이게 했는데 그 교도관이 차고 있던 시계가 자신에게 돌아오자 민주영은 교도관까지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는 인물이죠. 이제 그 시계는 오종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주영에게 시계를 받은 인물들은 민주영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 죽거나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종구도 곧 그런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한나는 아버지 유품 중에서 같은 시계를 발견하고 시계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당포를 알게 되고 전당포 주인 김금남을 찾아가 시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만식 팀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돌려받죠. 아버지 사건을 알아볼 생각으로 다시 경찰 일을 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영 사건을 하나씩 파다 보면 아버지 사건도 밝혀지게 될 것 같네요. 한편 김종현도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면서 드디어 팀이 완전체가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팀워크와 서사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모인 팀이 되어야 진짜 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3화에서 서사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인 듯 합니다. 특별수사팀이 전부 모이니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2명씩 파트너를 정해 수사를 하는데 팀장은 김종현과 지한나를 파트너로 정해주고 윤동주는 무대뽀로 끼어들며 파트너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주와 종현이 티격태격하며 부딪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러다 둘이 미운정 들 것 같아요.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브로맨스 기대해봅니다. 결국 윤동주는 한나와 파트너가 되어 잠복 수사에 나섭니다. 잠복 수사를 하는 중 의도치 않게 스킨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쑥스러운데 좋은 그런 표정 연기 너무 귀여웠습니다. 박보검 배우는 이런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 못 보신 박보검님 팬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 작전 개시. 특별수사팀은 청장님의 차를 잠깐 들려서 몽키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잠깐 쓰고 돌려놓으면 돼 라는 말로 시작된 작전. 하지만 일이 의도대로만 진행되진 않죠. 우당탕 사고가 터지고 몽키는 도망가는 와중에 제3의 인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몽키를 죽인 인물은 도망가고 청장님의 차는 박살나버리죠. 하지만 청장님은 이 사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신의 차를 희생해서 범죄 일당을 잡았다고 인터뷰합니다. 정말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자 이미지 메이킹의 장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무기, 마약, 귀금속까지 대거 발견되면서 민주영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맹철함을 잃어가는 민주영은 관세청 계장에게 본색을 드러내고 말죠. 그리고 해외 출장을 핑계로 도피를 시도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건 바로 윤동주와 김종현입니다. 특별수사팀은 롤스로이스 차량을 찾아내고 민주영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차량을 국과수로 넘깁니다. 윤동주와 김종현은 민주영을 추적해 마침내 체포하게 되죠. 이제 5화 예고를 바탕으로 다음 전개를 예상해보겠습니다. 굿보이의 전개 패턴을 보면 1화 3화는 서사가 중심이고 2화 4화는 액션과 전개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5화도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서사를 다시 쌓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민주영은 취조를 받지만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곧 풀려날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그를 뒤에서 봐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한나가 민주영을 부르며 불러 세우는데 아마도 시계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민주영이 순순히 대답할 리 없죠. 대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한나는 그 조건을 위해 또 다른 정보를 구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될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가 민주영의 덫에 걸리고 그런 한나를 구하러 가는 윤동주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친 몸으로 복귀가 이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대뽀 윤동주는 또 뛰어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할 새로운 빌런들, 바로 마귀와 러시아 마피아 레오입니다. 마귀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 마약 공급권을 쥐고 있는 마약 귀신입니다. 모든 게 베일에 쌓여있는 미스터리한 존재죠. 러시아 마피아 레오는 검은 고양이라는 조직의 중간 보스로 국내에는 킹크랩 등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기 밀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민주영과 손잡고 판을 키우는 핵심 세력입니다. 마귀는 여성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남성 중심의 드라마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 지안나와 적대적이면서도 묘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마귀의 등장으로 인해 지안나가 윤동주에 대한 마음을 자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야기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적들, 깊어지는 비밀, 그리고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특별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화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